치료 수술이 재발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명확해서 이 길을 완전히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치료 그 절개술로 해서 이 뭐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 길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미세한 이런 관들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또 재발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사실 수술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재발해가지고 그 처음 수술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그 치료라는 병 자체가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먼저 염증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낸 다음 탐침을 넣어 염증이 지나는 길을 정확히 찾아낸다. 그 다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 딱딱하게 굳어진 누관을 원통 모양으로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제거한 누관 위치에 배액관을 넣어 스스로 염증이 빠져나오면서 상처가 아물게 만들어준다. 수술은 이제 그 길을 트랙을 다 없애고 원발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급성기가 아닌 이렇게 만성이면서 길이 이렇게 딱딱하게 잘 돼 있는 경우는 지금과 같은 코어링 아웃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길을 뽑아내고 그 배액관을 넣어가지고 2차적인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살이 차올라서 막히게 하는, 그래서 그 급성기 때 수술과 만성기 때 수술을 이렇게 약간 좀 짬뽕시킨 뭐 그런 수술식을 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각종 언론 매체에서 치질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겨울이 되면 치질을 비롯한 항문질환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치질이나 항문질환 환자 3명 중 1명이 11월에서 2월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겨울에 치질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은 대변을 배설하기 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직장의 맨 끝을 항문이라 하고 항문과 피부가 만나는 항문 가장자리까지를 항문관이라 한다. 항문관에는 점막이 있는데 그 밑에서는 점액질을 분비해 변이 지나갈 때 윤활액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점막 밑부분엔 혈관이 풍부하고 탄성 조직으로 돼 있어 배변 시 충격 완화 역할을 한다.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액은 혈관이 풍부한 이 점막에 출혈이 있거나 탈출하여 생기는 것이다. 겨울에 치질이 심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다. 사실 음주 후에 그 항문 질환은 좀 악화가 됩니다. 치질이 있는 경우는 그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치질이 더 악화되고 또 염증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더 악화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술들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심해져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음주 이외에 아무래도 그 춥다 보니까 활동이 적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너무 웅크리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역시 그 주변에 우려이 돼 가지고 치질이 좀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야채나 잡곡류를 많이 섭취해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운동과 따뜻한 옷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차가운 데에선 방석을 사용하고 좌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변비와 항문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간호사 100명과 함께 조사해 보았다.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나 이 자료를 알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항문질환과 연관이 있는 배변 습관, 식습관,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본 항문 이상 증상이었다. 하루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간호사들. 과연 결과는 어떨까? 재미있는 사실은 참가자 중 60%가 변비 증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변비가 있다는 응답자 전부는 항문 통증이나 출혈 등과 같은 항문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90% 이상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으며 하루 1리터 이하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을 잘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섭취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섭취가 돼야 여러 가지 과일, 야채, 곡류 또 고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섭취가 돼야 충분한 변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이 배변이 원활해지는데 결국 우리가 드시는 게 좀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하게 되면은 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변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배변 습관 이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배변 습관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아주 나쁘고 화장실에서 신문 보는 거 아주 저희가 피해야 될 행동입니다. 왜 자꾸 치료가 재발되는 걸까? 일단 병력상에서 이렇게 세 차례씩이나 그 치료 수술을 받고 그리고도 계속 농양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나이 때에는 1차적으로 크론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크론병이라는 것은 소장, 대장 이런 장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크론병의 특징은 또 항문 병변을 잘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항문 병변이 있을 때 저희가 크론으로 대부분 진단을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 증상이 변비와 흡사해 조기 진단을 놓치는 병에 의한 그 치료 환자들은 처음에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반적인 치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창상이 안 낫는 상처가 안 낫는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자꾸 재발이 된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치료 수술 같은 경우에는 꼭 크론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크론병은 출혈, 농양, 장폐쇄, 협착, 그리고 치료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오늘 수술은 이 좁아진 부위를 최소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로 절제를 또는 그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강경을 통해 염증 부위와 막힌 부분을 찾는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회맹부에 흔히 발생한다. 박정순 씨의 경우 대장의 S자 결장과 소장의 일부분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장 폐쇄가 진행된 상태다. 우선 절개창에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고 우측 하복부 구멍으로 장을 꺼낸 후 수술하게 된다. 박정순 씨의 경우 유착이 된 S자 결장을 박리하고 협착된 S자 결장의 일부분과 소장의 일부분을 절제한 후 다시 이어주었다. 이후 막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는 장 표면을 세로로 잘라 가로로 다시 봉합해주는 협착 성형술을 해줌으로써 장을 넓혀주었다. 완전히 막히지 않고 좁아진 부분은 성형술을 통해 넓혀줘 최대한 장을 보존한 후 다시 넣어준다. 완전히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서 구멍이 막혀 있어요. 세 군데 절제를 했습니다. 대충 한 50cm가량 절제가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아까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은 그 협착 성형술로 해서 좀 넓혀줬고, 그래서 수술은 일단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만성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크론병들 그런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평생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장을 수술할 때 많이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더럽다고도 누군가는 부끄럽다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듯 배변 역시 귀하고도 중한 일이다. 찬바람 부는 이번 겨울엔 몸이 보내오는 작은 신호 그리고 명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학문 쪽에 그 치질이나 치열, 치루 등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그 환자 분포가 약 그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항문 출혈과 항문 통증을 경험하실 건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출혈이 있거나 또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검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